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2025년 탄핵 드라마의 진짜 의미나라님은 하늘이 세운다는 정치교육 다시는 후회하지 마라. 2022년 3월 1639만 표라는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불과 2년 반 만에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차근차근 분석해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약속과 현실의 괴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 청년들, 특히 청년 남성들은 공정과 개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청년 정책 예산은 삭감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종 행사들은 축소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계속 터져 나왔죠. 청년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변화는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나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죠. 국민들이 왜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봐도 제대로 된 설명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따라오라는 식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과의 소통인데 이 부분에서 큰 실책을 한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책임 회피와 오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 잘못이 아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한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까지도 이건 너무 심하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정치는 겸손해야 하는데 오만한 모습을 보인 게 큰 실수였죠. 국민들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짜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 국민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 부분이 힘드셨구나 하고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SNS만 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에서 국민들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드는 게 진짜 소통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정치입니다. 실수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빠르게 고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국민들은 완벽한 정치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정치인을 원하는 거죠. 책임지는 정치가 신뢰받는 정치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챙기면 안 돼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보수도, 진보도, 서울 사람도, 지방 사람도 모두가 아, 이 정치인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해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용기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도 필요합니다. 정치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이번 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민심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한번 등을 돌리면 다시 돌아오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둘째, 정치적 성공은 하루아침에 올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치권은 항상 반성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넷째,
견제와 균형, 책임과 포용만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님은 하늘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지도자든 못하는 지도자든 모두 하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못된 지도자나 어리석은 지도자도 하늘이 내신다면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으로 물러난 것도 하늘의 섭리일까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몽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몽당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나라가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계몽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선출할 때 어리석은 마음으로 뽑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늘에서 이번 일을 통해 시범을 보여주신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하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우리 정치에 큰 경고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한 정권의 실패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기 위한 소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분명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을 잊지 말고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뜻에 의지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정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건강한 정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